큰바위 얼굴. 나다니엘 호손. 어느 날 오후 해질 무렵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오막살이집 문 앞에 앉아서 큰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큰바위 얼굴은 여러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눈만 뜨면 햇빛에 비치어 그 모양이 뚜렷하게 보였다. 대체 그 큰바위 얼굴은 무엇일까? 높은 산들에 둘러싸인 분지가 하나 있었다. 그곳은 넓은 골짜기로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곳에 사는 순박한 사람들 중에는 가파른 사너리에 빽빽한 수풀에 둘러싸인 곳에 통나무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골짜기가 이어진 비탈이나 평탄한 지면에 기름진 흙에 농사를 지으며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으며, 또 한 곳에는 인구가 조밀하게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거기에서는 높은 산악지대로부터 내리지르는 경류를 이용하여 방직 공장의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 아무튼 이 골짜기에는 주민의 수도 많았고 살림살이 모양도 가지가지였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모두가 그 큰바위 얼굴에 대해 일종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그 위대한 자연현상에 대하여 유달리 감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큰바위 얼굴은 자연이 장엄한 유희적 기분으로 만든 작품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몇 개의 바위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바위들이 잘 어울리게 모여 있어서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다 보면 확실히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 마치 굉장한 거인이나 타이탄이 절벽 위에 자기 자신의 얼굴을 조각한 것처럼 보였다. 높이가 30여 미터나 되는 넓은 아치형의 이마, 기름한 콧날에 넓은 입술, 만약에 우람한 그 입술이 말을 한다면 천둥 소리가 골짜기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릴 것만 같았다. 아주 가까이 대하면 그 거대한 얼굴의 윤곽은 없어지고 무겁고 큰 바위들이 폐허에 있는 것처럼 질서 없이 포개져 놓인 것으로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차차 뒤로 물러서면서 보면 그 신기한 형상이 점점 알아볼 수 있게 드러나고 멀어질수록 더욱더 사람의 얼굴과 같아져서 그 본래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희미해질 만큼 멀어지면 큰바위 얼굴은 구름과 안개에 쌓여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었다. 이곳 아이들이 그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자라난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은 생김이 숭고하고 웅장하면서도 표정이 다정스러워 마치 그 애정 속에 온 인류를 포용하고도 남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큰바위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교육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골짜기의 토지가 기름진 것은 구름을 찬란하게 꾸미고 정다움을 햇빛 속에 펼치면서 언제나 이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큰바위 얼굴의 자비로움 덕분이라고 믿었다. 어머니와 함께 오막살이집 문 앞에 앉아서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이의 이름은 어니스트였다.
어머니, 아이가 어머니를 부를 때 타이탄과 같은 큰바의 얼굴은 그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만 같았다. 저 큰바의 얼굴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친절해 보이니까 목소리도 매우 듣기 좋겠지요? 만약에 내가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정말 그를 무척 좋아할 거예요. 만약에 옛날 사람들의 예언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큰바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예언인데요, 어머니? 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니스트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어니스트보다 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로서 옛날에 이 골짜기에 살고 있던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역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왔다고 한다. 인디언 조상들이 자신있게 말한 그 이야기는 최초의 산골짜기를 흐르는 시내가 종잘거리고 나무 끝을 스치는 바람이 속삭여 주었는데 장차 이 근처에서 태어날 한 아이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물이 될 운명을 타고날 것이며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 가면서 얼굴이 점점 더 큰 바의 얼굴을 닮아간다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구식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열렬한 희망과 변하지 않는 신념으로 이 오래된 예언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기다려도 그 얼굴을 가진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을 그저 허황된 이야기라고 단정했다. 아무튼 예언 속의 위대한 인물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어머니! 어니스트는 손뼉을 치며 외쳤다. 내가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그의 어머니는 애정이 많고 생각이 깊은 부인이어서 자기 아들의 큰 희망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너는 아마 그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다정스레 말하였다. 그 뒤 어니스트는 어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았다.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늘 떠올랐다. 오막살이 집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는 동안 어니스트는 늘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였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그 조그마한 손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도와드렸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가끔 명상을 하는 이 어린아이는 점점 온순하고 겸손한 소년이 되어갔다. 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햇볕에 검게 그을렀지만 어니스트의 얼굴에는 유명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소년들보다 더 총명한 빛이 떠올랐다. 어니스트에게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 다만 하나의 선생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큰바의 얼굴이었다. 어니스트는 하루의 일이 끝나면 몇 시간이고 큰바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면 어니스트를 알아본 큰바의 얼굴이 친절한 미소를 보내며 마음을 격려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물론 큰바의 얼굴이 어니스트에게만 더 친절하게 비칠 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린 어니스트의 생각을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다. 사실 믿음이 깊고 순진하고 맑은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이 다 누리고 있는 사랑이라도 자기만이 받고 있는 줄로 생각했던 것이다.
바로 이 무렵 골짜기 일대에는 마침내 옛날부터 전해오던 말처럼 큰바의 얼굴을 닮은 위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여러 해 전 한 젊은 사람이 골짜기를 떠나 먼 항구로 가서 돈을 좀 벌어 가게를 내었다. 그의 이름은 그의 본명이 그런지 혹은 그가 성공한 데서 얻은 별명인지는 모르나 게더골드라고 했다. 빈틈없고 민첩한 데다가 하늘이 주신 비상한 재능, 즉 세상 사람들이 재수라고 부르는 행운을 타고난 그는 대단한 거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재산을 계산하는 데만도 오랜 시일이 걸릴 만큼 큰 부자가 되었을 때 그의 고향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가 출생한 고향에 돌아가서 여생을 마치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생각한 그는 자기 같은 백만장자가 살기에 적합한 대골 같은 집을 짓게 하려고 한 능숙한 목수를 고향으로 보냈다. 먼저 말한 바와 같이 벌써 이 골짜기는 게더골드야말로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던 예언의 인물이요, 그의 얼굴은 틀림없이 큰바의 얼굴 그대로라는 소문이 돌았다. 지금까지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던 초라한 농가 집터에 마치 요술의 힘으로 꾸며놓은 듯한 웅장한 건물이 선 것을 본 사람들은 그 소문이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라고 점점 더 믿게 되었다. 어니스트는 예언의 인물이 드디어 그가 태어난 고향에 나타났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몹시 설레었다. 그의 어린 마음은 막대한 재산을 가진 게더골드가 곧 자선의 천사가 되어 큰바의 얼굴의 미소와 같이 너그럽고 자비롭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돌보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늘 하듯이 큰바의 얼굴이 자기에게 답례를 하며 친절한 미소로 자기를 보아주리라고 상상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서 빨리 달려오는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렸다. 야, 오신다! 도착하는 광경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외쳤다. 위대한 게더골드 씨가 오셨다!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길모퉁이를 속력을 내어 달렸다. 마차 속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것은 늙은이의 조그마한 얼굴이었다. 그의 피부는 마치 마이더스의 손으로 빚어 만든 것 같은 누름빛이었다. 이마는 좁고 작고 매서운 눈가에는 수많은 잔주름이 잡혔으며 얇은 입술은 꼭 다물려 더욱더 얇게 보였다. 큰바의 얼굴과 똑같다.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다. 옛날 사람의 예언은 참말이다. 마침내 위인이 우리에게 오셨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옛날 사람이 예언한 얼굴과 똑같다고 믿자 어니스트는 정말 어리둥절하였다. 길가에는 때마침 먼 지역으로부터 방랑해온 늙은 거지 하나와 어린 거지들이 있었다. 이 불쌍한 거지는 마차가 지나갈 때 손을 내밀고 슬픈 목소리로 애걸을 하였다. 누런 손이, 이것이야말로 재물을 긁어모은 바로 그 손이었다. 마차 밖으로 나오더니 동전 몇 잎을 땅 위에다 떨어뜨렸다. 그것을 볼 때 이 위인을 게더골드라고 부르는 것도 그럴듯하나 스캐터코퍼라고 불러도 그 별명은 똑같이 들어맞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굳은 신념을 가지고 큰바의 얼굴과 똑같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몹시 낙심한 어니스트는 주름살이 많이 잡히고 영악하고 탐욕이 가득 찬 그의 얼굴에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산허리를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맑고 빛나는 얼굴이 천천히 모여드는 저녁 안개에 휩싸여 이제 막 지려는 햇빛을 받고 있었다. 그 형상은 그의 마음을 한없이 즐겁게 하였다. 그 후덕한 입술은 무슨 말을 하는 것만 같았다. 그 사람은 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꼭 온다. 세월은 흘러갔다. 어니스트도 젊은이가 되었다. 그는 그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다. 그가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루의 일을 마치고 혼자 떨어져서 어린 시절처럼 큰 바의 얼굴을 쳐다보며 명상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는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이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부지런하고 친절하며 자기가 할 일은 어김없이 하였으므로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큰 바의 얼굴이 그의 선생님이라는 것과 큰 바의 얼굴에 나타난 자애로운 감정이 젊은이의 가슴을 다른 사람의 가슴보다 더 넓고 깊은 인정미로 가득 차게 만든다는 것은 몰랐다. 그들은 큰 바의 얼굴이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며 또한 그것을 쳐다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추한 행동을 보고 경계를 하여 현재의 생활보다 더 나은 생활이 앞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몰랐다. 어니스트도 들 가운데서 또는 화롯가에서 그리고 그가 혼자 깊이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상과 감정이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품격 높은 것임을 미처 몰랐다. 그의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오랜 예언을 일러주시던 때와 다름없이 순박한 그는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큰 바의 얼굴을 쳐다보며 큰 바의 얼굴과 똑같이 생긴 얼굴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을 무척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세월이 흘러 개독골드는 죽어 땅속에 묻혔다. 기괴한 일은 그의 육체요 영혼이었던 재산은 그가 살아있을 때 모두 사라져버리고 우글쭈글하고 누런 살갗으로 덮인 산 해골만이 그에게 남더라는 것이었다. 그의 황금이 녹아 쓰러지면서부터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은 이 거덜난 상인의 천한 생김새와 산 위에 있는 장엄한 얼굴 사이에서 서로 닮은 데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생전 중에 벌써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부쩍 줄었고 죽은 뒤에는 까맣게 그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 골짜기의 태생으로 여러 해 전에 군대에 들어가 수없는 격전을 겪고 난 끝에 저명한 장군이 된 사람이 있었다. 본명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병영이나 전쟁터에서는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백전의 용사도 이제는 노령과 상처로 몸이 허약해지고 소란한 군대 생활과 오랫동안 귓속에 울려오던 북소리며 나팔소리에 그만 실증이 났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 안식을 얻어보려는 희망을 발표하였다. 골짜기의 흥분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 장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위하여 전에는 몇 해를 두고 한 번도 거들떠 보지 않던 큰 바의 얼굴을 쳐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 어니스트는 골짜기 사람들과 함께
숲속에 향연이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갔다. 어니스트는 발돋움을 하여 이 저명한 큰 손님을 먼 빛으로라도 보려 하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축사와 연설과 장군의 입에서 흘러나올 답사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듯이 식탁 주위에 몰려들었다. 그러자 따라온 군대가 호위병의 직책을 다하느라고 총검으로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내었다. 성품이 원래 겸손한 어니스트는 뒤로 밀려 도저히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큰바의 얼굴이 있는 쪽으로 향하였다. 그는 전과 다름없이 성실해 보이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친구를 대하듯 다정스럽게 그를 마주보며 미소를 띠는 것이었다. 이때 이 영웅의 용모와 멀리 사너리 위에 있는 얼굴을 비교해보는 여러 사람들의 말이 들렸다. 판에 박은 듯한 똑같은 얼굴이다. 한 사람이 기뻐 날뛰면서 외쳤다. 영락없이 똑같구나. 바로 그 얼굴이야.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담담하다. 저건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가 바로 커다란 거울 속에 비쳐있는 것 같은걸? 하고 셋째 사람이 외쳤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장군이야말로 고금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인물이거든. 그러고는 이 세 사람이 함께 소리쳤다. 그것이 군중에게 물결처럼 퍼져서 수천 명의 입으로부터 큰 고함 소리를 불러일으키고 그 고함 소리는 골짜기를 따라 멀리 울려 퍼져 큰바의 얼굴이 천둥과도 같은 목소리로 고함 지른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다. 장군이다! 장군이다! 마침내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쉬! 조용히! 드디어 장군이 연설을 시작하신다. 식사가 끝난 뒤 박수갈채 속에 그의 건강을 위한 축배가 올려진 뒤 장군은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일어섰다. 어니스트는 그를 보았다. 그의 머리 위에는 월계수 얽힌 푸른 나뭇가지가 아치를 이루고 깃발은 그의 이마를 그늘을 지어주듯 축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숲이 트인 곳으로는 큰바의 얼굴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사람들이 증언한 것처럼 닮은 점이 정말로 있었던 것일까? 어니스트는 그러한 점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는 수없는 격전과 풍상에 찢은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정력이 넘쳐 흐르고 굳은 의지가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선량한 지혜와 깊고 넓고 다사로운 자비심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큰바의 얼굴은 준엄한 표정을 하고 있더라도 한편에는 분명히 더 온화한 빛이 있어서 언제나 포근한 느낌을 주었다. 예언의 인물이 아니야. 어니스트는 군중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홀로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할 것인가? 또다시 평온한 가운데 여러 해가 흘러갔다. 어니스트는 아직도 그가 태어난 골짜기에 살고 있었고 이제는 이미 중년의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미미한 정도나마 차차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지금도 예전처럼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여전히 순박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였고 가장 빛나는 젊은 시절을 인류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해보겠다는 신성한 희망으로 보내왔었다.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전도사가 되었다. 그는 맑고 높고 순박한 사상은 소리 없이 그의 덕행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또 그의 설교 중에서도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감명을 받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할 진리를 토했다. 청중은 바로 자기네의 이웃 사람이요 친근한 멋인 어니스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어니스트 자신은 꿈에도 그런 생각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게을물의 속삭임과도 같이 한결같은 힘으로 그의 입에서는 아직까지 그 어느 누구도 말해보지 못한 사상이 술술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마음이 냉정해지자 그들은 올드블러드 앤드 선즈 장군의 험상궂은 인상과 산 위에 있는 자비로운 얼굴과는 비슷한 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또다시 큰바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어떤 저명한 정치가의 넓은 어깨 위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신문에는 그것을 확인하는 많은 기사가 실렸다. 그는 게더골드 씨나 올드블러드 앤드 선더 씨와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에서 태어났으나 일찍이 그 고장을 떠나 법률과 정치에 종사해 왔었다. 부자의 재산과 무사의 칼 대신 그는 오직 한 개의 혀를 가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앞에 두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었다. 그의 언변은 놀랄 만큼 유창하여 그가 말하려 하는 것이 무엇이든 청중은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그의 말만 듣는다면 그른 것도 옳게 보고 정당한 것도 그르게 여기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일 마음이 내키기만 하면 그는 오로지 그의 숨결만으로 휘황한 안개를 일으켜 대자연의 햇빛을 무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 언변은 때로는 천둥과도 같이 우르르 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달가운 음악 소리와도 같이 속삭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격전의 질풍이었고 평화의 노래였다. 사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는 새치 혀 속에 뜨거운 심장을 지니고 있는 듯 하였다. 실로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의 혀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성공을 가져오게 했을 때 그의 혀가 말하는 소리가 각 주의 정부와 여러 군주의 조정에 울리고 그리하여 방방곡곡에 외치는 목소리로 온 세계에 그의 명성이 떨치게 된 뒤에 마침내 그의 혀는 국민으로 하여금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도록 설복시키고야 말았다. 이보다 앞서 그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자 그의 숭배자들은 그와 큰바의 얼굴과의 사이에 비슷한 모습을 찾아내었다. 이런 사실로서 이 신사는 올드 스토니 피즈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친구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 그는 자기 고향인 이 골짜기를 방문하려고 출발하였다. 기마행렬은 주 경계선에서 그를 맞으려고 출발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일을 쉬고 길가에 모여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하였다. 그 사람들 속에는 어니스트도 있었다. 기마행렬은 말급소리도 요란하게 달려왔다. 먼지가 어떻게나 보약해 놨는지 어니스트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악대가 연주하는 감격적인 음악의 우렁찬 반향이 골짜기에 퍼져 골짜기 구석마다 저명한 손님을 환영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그러나 가장 웅대한 광경은 멀리 솟은 절벽이 그 음악을 되울리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자를 벗어 위로 던지며 소리쳤다. 그 열기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였고 어니스트의 가슴도 불붙었다. 그도 모자를 위로 던지며 큰 소리로 위인 만세! 올드 스토니 피즈 만세! 하고 외쳤다. 그러나 아직도 그 사람을 보지는 못하였다. 왔다! 어니스트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이 외쳤다. 저기 올드 스토니 피즈를 봐라. 그리고 저 산 위의 얼굴을 봐라. 마치 쌍둥이 같지 않으냐? 이처럼 화려한 행렬 가운데에 4마리의 흰말이 끄는 뚜껑 없는 사두마차가 왔다. 그 수레 안에는 모자를 벗어든 유명한 정치가 올드 스토니 피즈가 앉아 있었다. 어때? 희한하지? 어니스트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큰바의 얼굴은 이제야 제 짝을 만났다. 솔직히 마차에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미소를 띠고 있는 얼굴 생김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 어니스트는 산 위에 있는 큰바의 얼굴과 무척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훤하게 벗어진 큰 이마를 비롯해 얼굴 형상이 참으로 대담하고 힘있게 보여 마치 타이탄을 닮은 큰바의 얼굴과 경쟁하려고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그러나 산 중턱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육중한 화강성 물체를 정신적인 것으로 만드는 장엄한 위풍당당함이나 신과 같은 위대한 사랑의 표정은 찾아볼 길이 없었다. 무엇인지 원래부터 결핍되었거나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이 놀랄만한 천품을 지닌 정치가의 눈가에는 몹시 지치고 우울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어니스트의 옆 사람은 팔꿈치로 그를 쿡쿡 찌르면서 대답을 재촉하였다. 어때? 어떤가 말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저 산중턱의 큰바의 얼굴과 똑같지 않아? 아니요. 어니스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조금도 닮지 않았어. 그렇다면 저 큰바의 얼굴에게 미안한데? 이렇게 대답한 옆 사람은 올드 스토니 피즈를 위하여 다시 환호상을 올렸다. 그러나 아주 낙심한 어니스트는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그곳을 떠났다. 예언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자질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는 슬펐다. 세월은 꼬리를 이어 덧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는 어니스트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다. 이마에는 점잖은 주름살이 잡히고 양쪽 뺨에는 고랑이 생겼다. 그는 정말 늙은이가 되었다. 그러나 헛되이 나이만 먹은 것은 아니었다. 머리 위의 백발보다 더 많은 현명한 생각이 머릿속에 깃들여 있고 이마와 뺨의 주름살에는 인생 행로에서 시련을 통해 깨닫게 된 슬기가 간직되어 있는 것이었다. 어니스트는 이미 이름 없는 존재는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명예가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를 찾아오고야 말았다. 게다가 그의 이름은 그가 살고 있는 산골짜기를 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어니스트가 이와 같이 늙어가고 있을 무렵 인자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새로운 신 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도 역시 이 골짜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꿈같이 그 고장을 멀리 떠나 일생의 대부분을 도시의 잡음 속에서 아름다운 음료를 쏟아놓고 있었다. 또 그는 큰바의 얼굴에 웅대한 잎으로 읊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장엄한 송가로 그 바위를 찬양한 적도 있었다.
말하자면 이 천재는 훌륭한 재능을 몸에 지니고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가 산을 읊으면 모든 사람들은 한층 더 장엄한 기운이 산허리나 산꼭대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아름다운 호수를 노래 부르면 하늘은 미소를 던져 그 호수 위를 영원히 비추려 하였다. 망망한 바다를 읊으면 그 깊고 넓은 무서운 가슴이 그의 정서에 감격하여 약동하는 듯이 보였다. 시인이 행복한 눈으로 세상을 축복하면 온 세상은 과거와는 다른 더 훌륭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조물주는 자기가 손수 창조한 세계의 마지막으로 최상의 솜씨를 발휘해 그를 내려보냈던 것이었다. 그 신이 와서 세상을 해석하고 조물주의 창조물을 노래할 때까지 천지창조는 완성된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이 신의 시간은 마침내 어니스트의 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늘 노동이 끝난 뒤 자기 집 문 앞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아서 그 시들을 읽었다. 그 자리는 오랫동안 그가 큰 바의 얼굴을 쳐다보며 사색에 잠기는 곳이었다. 그는 자기의 영혼에 강력한 충격을 주는 시들을 읽고서 눈을 들어 인자하게 자기를 보고 있는 큰 바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오, 장엄한 벗이여. 그는 큰 바의 얼굴을 보고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대를 닮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얼굴은 미소 짓는 것 같았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한편 이 시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미 어니스트의 소문을 듣고 있었다. 더욱이 그의 인격을 사모한 나머지 생활 속에서 얻어진 지혜와 고상하고 아름다운 순수함이 일치되어 있는 어니스트를 몹시 만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어느 여름 아침 기차를 타고 어니스트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서 내렸다. 전에 게더골드의 저택이었던 호텔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는 손가방을 든 채 어니스트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하려고 생각했다. 문 앞에 가까이 다가간 시인은 점잖은 노인이 한 손에 책을 들고 읽다가는 그 책갈피에 손가락을 끼운 채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고 또 책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을 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올시다. 하룻밤 머물러 갈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어니스트에게 말을 건넸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어니스트는 웃으면서 저 큰바위 얼굴이 저렇게 다정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본 일이 없는데요. 하고 말하였다. 시인은 어니스트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하였다. 시인은 전에도 가장 재치 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해 본 일이 있었으나 어니스트와 같이 자유자재로 사상과 감정이 우러나오고 소박한 말솜씨로서 위대한 진리를 무척 알기 쉽게 말하는 사람을 대해본 적이 없었다. 시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어니스트에게는 그 큰바의 얼굴이 몸을 앞으로 내밀고 귀를 기울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열심히 시인의 빛나는 눈을 들여다보았다. 손님께서는 비범한 재주를 가지셨으니 대체 뉘십니까? 어니스트가 정중하게 물었다. 시인은 어니스트가 읽고 있던 책을 가리키며
당신께서는 이 책을 읽으셨지요? 그러면 저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어니스트는 다시 한번 찬찬히 그 시인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큰바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몹시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 번 더 손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어니스트의 얼굴에는 금세 실망의 빛이 떠올랐다. 머리를 흔들며 한숨을 내뿜었다. 왜 슬퍼하십니까? 시인은 의아한 듯이 물어보았다. 저는 일생 동안 예언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을 적에 이 시를 쓴 분이야말로 그 예언을 실현시켜 줄 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라고 어니스트는 대답하였다. 시인은 얼굴에 약간 미소를 띠면서 말하기를, 주인께서는 저에게서 저 큰바의 얼굴과 흡사한 점을 찾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 게더골드나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나 올드 스토니 피즈와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역시 실망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역시 앞서 나타난 새 사람들처럼 당신에게 또 하나의 실망을 안겨드렸을 뿐입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슬픈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저기 있는 인자하고 장엄하게 생긴 얼굴에 비할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왜요? 여기 담긴 생각이 신성하지 않단 말씀입니까? 어니스트는 시집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그러자 시인은, 그 시에는 신의 뜻을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노래의 메아리 정도는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어니스트 씨여, 그러나 나의 생활은 나의 사상과 일치되지 못하였습니다. 나 역시 큰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만 꿈으로 그쳤고 나는 천박하고 저속한 현실 속에서 살기를 택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좀 더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나의 작품들이 자연이나 인생 속의 그 존재를 더욱더 확실히 나타냈다고 하는 장엄함이나 아름다움, 그리고 착하다는 것에 대해 나 자신이 신념을 갖추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순수한 착함과 진실함을 찾으려는 당신의 눈이 내게서 저 큰바의 얼굴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슬프게 대답했다.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어리어 있었다. 어느새 어니스트의 눈에도 눈물이 괴었다. 저녁 해가 질 무렵 오래전부터 흔히 해온 관례대로 어니스트는 야외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와 시인은 서로 팔을 끼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나지막한 산에 둘러싸인 그리 넓지 않은 평지였다. 뒤에는 회색 절벽이 솟아있고 앞으로는 무성한 담쟁이 넝굴들이 울퉁불퉁한 벼랑으로부터 줄기줄기 내려와 험산궂은 바위를 마치 비단 휘장처럼 덮고 있었다. 평지보다 약간 높은 곳에 싱그러운 나뭇잎으로 둘러싸인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자기의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몸짓을 하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아늑한 공간이었다. 어니스트는 이 연단에 올라가서 따뜻하고 다정한 웃음을 띠며 청중을 돌아다 보았다. 그들은 서거나 앉은 채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서산에 기울어져 가는 해는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었고 햇빛이 잘 통하지 않은 고목이 울창하고 엄숙한 숲속을 밝은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을 바라보면 그 큰바의 얼굴이 예나 이제나 다름없이 유쾌하고 장엄하면서도 인자한 모습으로 보였다.
어니스트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청중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마디 한마디 그가 들려주는 말은 자신의 사상과 일치되어 있었으므로 힘이 있었고, 자신의 사상은 평소의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현실성과 깊이가 있었다. 이 설교자가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요 생명의 부르짖음이었다. 그 속에는 착한 행동과 고귀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의 일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윤택하고 순결한 진주가 그의 귀중한 생명수 속에 녹아 들어간 것 같았다.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시인은 어니스트의 인간성과 품격이 자기가 쓴 어느 시보다도 맑고 아름다운 시라고 느꼈다. 시인은 깊이 감동한 눈으로 그 존엄한 사람을 우러러보았다. 그리고 온화하고 다정하며 사려 깊은 얼굴에 백발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야말로 예언자와 성자다운 모습이라고 혼자서 생각하였다. 저쪽 멀리 이제 막 넘어가는 태양의 황금빛 속에 높이 솟은 큰 바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였다. 큰 바의 얼굴을 둘러싼 흰 구름은 어니스트의 이마를 덮고 있는 백발과도 같았다. 그 광대하고 자비로운 모습은 마치 온 세상을 포용하는 듯 하였다. 그 순간 어니스트의 얼굴은 그가 말하려던 생각과 하나 된 듯이 자비심이 섞인 장엄한 표정을 지었다. 시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두 팔을 높이 들고 외쳤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니스트 씨야말로 큰 바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니스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시인의 말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예언은 실현되었다. 그러나 할 말을 다 마친 어니스트는 시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어니스트는 마음속으로 아직도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 큰 바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곧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